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기축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무토. 그다음에 오늘은 순차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 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에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기토가 5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기토처럼.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행이라고 하게 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글자는 이 오행 중에서 바로 토, 즉 흙이라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흙이라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토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흙을 말하죠. 흙. 뭐 땅보다 이제 흙이 더 맞을 것이고요. 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죠,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인데, 이렇게 나무, 불, 흙, 쇠, 물의 이 다섯 가지 기운을 가지고 세상이 서로 조화도 이루고 균형도 이루고 억제할 것은 억제하고, 이렇게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목화 토는 뭐 중요하지 않냐, 목토금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수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라고 하는 것은 온기를 뜻하는 것이죠. 온기.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냉기를 뜻하는 겁니다. 냉기.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 화는 불이고 수는 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차가운 기운, 뜨거운 기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온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아주 뜨거운, 펄펄 끓는 100도, 200도, 1000도, 만도 올라가는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냉기는 시원한 그런 기운이 아니라 영하 뭐 40도, 50도, 영하 100도 이하 내려가는 그러한 냉기를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기하고 냉기가 서로 중화를 이루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존재가 가장 적절한 온도가 15도에서 대체적으로 한 24도 내지는 뭐 15도에서 28도도 저는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15도에서 한 24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 기운대가 바로 뭐예요? 아주 뜨거운 열기하고 아주 차가운 냉기가 서로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면 한 40도 정도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겨울이 추우면 한 10도에서 15도 그 정도까지 돼요. 물론 이제 철원이라든가 그쪽 위쪽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너무 추워도 사람 살기가 힘들고요. 너무 더워도 사람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여름에서는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같은 것을 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추울 때는 따뜻하게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름에는 온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냉기를 갖다가 써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냉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온기를 가지고 냉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을 가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를 더해주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냉기를 더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이 나머지 목과 금수를 적절하게 완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상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라고 하면 사주의 배합이라든가 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다? 화하고 수. 그래서 뭐 저기
명리 같은 데서 수화기제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수화미제라고 하는 말도 쓰게 됩니다.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화하고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룬 것을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화미제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화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너무 차갑다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지구에서는 뭐예요? 너무 뜨거운 데는 사막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겠고요. 너무 차가운 지역은 남극이라든가 북극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을 볼 때도 수화 기제가 된 사주가 좋은 것이지, 수화 미제가 되면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 너무 차가울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제가 누차히 거쳐서 말씀드렸지만 중화가 아니라 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중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왕세의 중화라고 하는 것에다가 더하기 한열의 중화라고 합니다.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우냐 뜨거우냐 이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금방 제가 수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 한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왕세가 잘 이루어져 있느냐 내지는 한열이 잘 이루어져 있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사주를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것인데, 이런 걸 다 간과하고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면 사주를 엉뚱하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오늘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이고요.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얘는 음토 이렇게 보게 되죠. 하나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남자 같은 성향, 음은 여자 같은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무겁고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토에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야? 크고 넓고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높다라고 하는 개념, 높은 건 뭐야? 산 같은 것이 높은 개념이죠. 산맥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것이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황토라고 해요. 고황토, 높은 산과 같거나 아니면 매우 넓은 들광야 같은 그런 개념의 토를 무토라고 하는데, 반면에 음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이 아니라 작고 넓지 않으니까 좁고 높지 않으니까 낮은 그런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예요? 텃밭 같은 개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과수원 같은 거 있죠. 과수원. 그 다음에 문종 옥답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흙을 갖다가 분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비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비자라고 하는 것은 낮을 비자를 의미하고요. 낮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저속하다 이런 의미도 천하다, 저속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냥 낮을 비자, 낮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축축하다, 물기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천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무토와 차이점이고, 기토와 습토라고 봤을 때 무토는 뭐예요? 마른 땅, 건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그런 개념의 흙이기 때문에 후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넓고 높다라고 하는, 땅이 흙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덤프트럭으로 하나 쌓아놓고요, 흙을 부려놓고 그 위에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계속 해서 태산같이 쌓아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흙의 양이 장난이 아니죠. 매우 많죠. 그래서 흙이 쌓이고
쌓여서 많아지게 되면 후중해지는 거죠. 두터워지고 그 흙의 양이 많아지니까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후중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냥 땅 계속 쌓여 있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울체된다고 해요. 꽝꽝 다져져 가지고 땅이 학교 운동장처럼 꽝꽝 다져지면은 잡초도 살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는 왕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수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저께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5월의 특징적인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비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땅이 아니죠.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관살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관살이라는 것은 정관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칠살은 을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갑을목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왕하다 하더라도 갑목, 을목을 취하지 않죠. 기토를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냥 땅에 화초가 이미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적당량의 물과 따뜻한 햇볕만 있어 준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배합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목화토금수 할 때 수구, 화조, 화를 대표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인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음수인 개수가 대표하는 것인데, 병화가 약할 때는 목으로서 도와주는 것이고, 개수가 약할 때는 금으로서 수를 도와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또 물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무토라든가 같은 겁재로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 없는데 오히려 나한테 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글자가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를 판단합니까? 라고 봤을 때는 원령이 바로 그 답을 준다라고 하는 거다. 이 원령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령 안에는 아까 말했던 왕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한열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일간의 특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계절은 여름이라고 표현하죠. 4월도 여름이고요. 지금 5월도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4월은 제가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이라고 했지만 지금 5월은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염천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천지절 내지는 염상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겁나게 뜨겁다, 겁나게 덥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억수로 덥다, 억수로 뜨겁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늘 대구 지역 대프리카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기 뭐예요, 제주도, 제가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해서 잘 알지만 제주도도 덥지만 대구는 그 분지 쪽이라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거의 뭐 아프리카 못지않은 더위를 자랑한다라고 해서 대프리카라고 하죠. 대프리카. 우리 숙부님께서 여기 대프리카에 사시는데 올여름도 무지무지 더울 것 같습니다. 해서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름이고요. 중하, 염천지절, 염상절인데 이 5월이 뭐예요?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개월 중에서 가장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5월은 가장 양기가 강한 시절이 바로 5월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화가 한두 점 더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화가 한 점만 더 생기면 30도에서 40도, 한 점 더 생기면 50도, 한 점 더 생기면 70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찜질 좋아하시는 분들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찜질 하시는데 잠깐 10분, 20분 있는 거 뭐 참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한 달을 산다, 두 달을 산다라고 생각이 나오지 못하고 쌈기죠. 사람이 너무 뜨거워지면 정신줄 놓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뜨거운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뜨거운 데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장 뜨겁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월, 5월, 미월을 표현할 때 조열하다
조열하다라고 표현하죠. 조열, 조자는 마를 조자죠. 바싹바싹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열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안가 같은 데 여름에 갔을 때 물이 있으면 그나마 덜하지만 햇볕 쨍쨍쨍쨍 내렸자는 그 모래밭을 발로 밟았을 때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조열한 거죠. 5월에 기토가 태어났을 때는 그 뜨거운 열기가 있고 마른 환경에 기토가 태어난 거죠. 아무리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열기를 가지고 있으면 금방 기토도 말라버리죠. 여러분들 화초가 있는 화분에다가 내지는 텃밭에다가 아주 뜨거운 여름에 물 잠깐 주면은 금방 마릅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토가 물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월, 5월, 미월에는 그 물기는 아주 금방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월에, 4월에 또는 미월에 어떤 일간이든 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물이 있어야지만 뭐 동물도 식물도 내지는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4, 5, 미월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건식 사우나 70도, 80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그 뭐죠? 시원한 팥빙수보다는 시원한 식혜하고 그 다음에 수건을 찬물에다 담가 가지고 시원하게 들고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 한 10분은 버틸 수가 있는데 10분 지나가면 그 수건도 뜨거워지죠. 그러면 건식 사우나가 습식 사우나로 바뀌게 되면 더 뜨겁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그 열기를 이렇게 식혀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그냥 들어가면 1분도 못 있습니다. 그죠? 이 개수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차가운 얼음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우나 들어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충분한 양의 물을 가지고 갔으면 오래 버틸 수 있겠지만은 뭐 잠깐 한 잔 정도 가지고 갔으면 금방 맛이 없어지겠죠. 5월에 개수를 쓰게 될 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금방 징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개수를 쓸 때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나 내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기토 입장에서는 경금은 상관이 될 것이고요. 기토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될 것인데 식신 내지는 상관이 있어서 반드시 재성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5월에 뜨거운 열기도 식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해 주어야지만 기토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초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화초를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을 주어야 되는데 물이 잠깐 주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도록 물을 비축하고 있어야지만 5월의 기토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간은 기토 일간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 일간에 태어난 월령 5월이죠. 가장 열기가 뜨거운 계절이 바로 5월이 되겠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 어저께 양토인 무토 같은 경우가 5월 토가 제왕절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무토 같은 경우는 양인격이라고 했죠. 근데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를 양인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걸록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인격이 됐든 걸록격이 됐든 일간이 어떻다?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울체되고 적체되고 해서 토가 답답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칠살인 간목을 가지고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음토인 기토는 왕에도 그렇게 무토처럼 왕토가 아니고 작은 텃밭 분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관사를 치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개수라든가 신금, 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가장 왕한 계절 또 매우 뜨거운 한여름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물이 있어 주어야지. 일간 자체는 5월에 기토는 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왕새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 없죠. 5월의 열기는 식혀줄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이고 기토가 좋아하는 물은 임수라기보다는 음수인 개수를 좋아하죠. 임수도 물론 이제 없으면 쓸 수 있겠지만 임수는 대해수와 같다죠. 그래서 자칫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토를 가지고 사수 동류를 하기 때문에 기토가 임수가 많아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어저께 무자일이었고요. 오늘은 무자 다음 기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축 일주가 되는데, 좋은 것은 뭐냐면 축토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5월에 기토가 왕한데, 선생님 다시 축토를 보게 되면 기축 일주 요거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미토가 아니고 축토라고 하는 것 같은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미토였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얘가 기축이 아니라 기미였다라고 하면 원령인 오화하고 요 미토하고 오미 화가 되면 더 뜨거워지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미토가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축토가 되죠. 이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금도 가지고 있고요, 개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금,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렇게 신금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신금이 저 개수를 생조해주는 아주 원한적인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수, 기토, 신금이 다 축에 뿌리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개수, 신금이 투출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축토는 개수, 신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물론 축중 개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도 축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습토죠. 축오형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축오형 되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미토가 있어서 오미합화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축토가 있어서 축오형 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합해서 좋은 게 아니라 차라리 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수신금을 암장된 개수신금이라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금은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죠.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신금이 녹아버릴 것인데, 이렇게 습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금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축이 아니라 신미에다가 기미였다 그러면 오미합화 신금이 바로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 다음에 월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목분비해야 되죠. 수기가 부족하면 나무는 불을 생할 뿐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갑기합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신금이 요 목을 갖다가 자극을 주게 되면 요거는 갑기합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사주의 핵심은 5월에 축토를 2개를 봤는데, 물론 축토 2개를 본 만큼 일간 자체도 더 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핵심 뭐에 있다? 개수를 가지고 있는 습토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토 2개를 본 것보다는 축토 2개를 본 것이 더 아름다운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겠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갑자시가 보게 되면 이 축이 있고 자가 있으니까 이건 자축합토가 될 수 있죠. 자축합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자수고요, 얘는 축토잖아요. 그러면 자축합토가 된다라고 하면 마른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축합토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히 나쁘진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목하고 이렇게 기토하고 또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얘는 신금이 이렇게 극을 하면 얘는 합을 잘 안 하지만, 기토는 얘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죠. 이게 좀 사주가 구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기토가 얘한테도 마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얘한테도 마음을 줍니다. 이 관성도 내 관성 같고 저 관성도 내 관성 같은데, 이 관성은 그나마 정신이, 신금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정신 차려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합이 잘 안 되지만 얘는 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갑기가 합해서 토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담합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좋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을해시 이렇게 됐을 때 해수를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수 가지고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을목이 투출하는 것이죠.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기토를 갖다 이렇게 극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필요치 않다. 을족시도 마찬가지로 을목이 투출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병화가 투출하죠. 5월에 병화가 투출하면 아주 뜨겁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 병화는 5월에만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간목이 약할 것 같지만 간목에 인에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을 해서 그 병화를 또 생하죠. 축중 개수가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당연히 이 사주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토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서 물의 기운이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좋아질 수 있고요. 정묘시 뭐 병인시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도 무토가 투출한 건 결코 좋지 못합니다. 5월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죠. 자, 축토, 그 다음에 또 진토, 진중개수, 축중개수, 다시 축중개수가 있어서 물기를 머금고 있긴 하지만 사주가 전반적으로 이건 화토가 많아지죠. 그럼 이건 뭐 토로 종할 수 있느냐? 이 사주 토로 종할 수 없습니다. 간목이 있기 때문에 신금만 있는 건 이거 토로 종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간목이 있으면 이 자체는 토로 종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토하고 간목하고 갑기 합해서 이거는 그냥 토로 종하는 것이 아니라 갑기 합화토 격이라고 해서 갑기 합화격이라고 해서 특수한 격으로서 이걸 합화격이라고 보는데, 이거 합화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토 간목이 합해서 진을 보게 되면 이건 토로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합화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신금이 이렇게 간목 옆에 있으면은 간목이 기토하고 합하는 것을 신금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합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합화격을 이루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거는 이제 합화격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좀 괜찮으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했죠. 개수에서는 좀 더 좋았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임수가 투출했고, 이 임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신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이 임수는 축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세력이 있죠. 자, 신금이 또 임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멀리 있지만, 그러면 이 간목은 수를 보게 되면 목분비에 되지 않고 간목으로서 기토 입장에서 정관으로서의 능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유시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유시가 되면은 요거는 그냥 개수가 유금의 생주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수는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신금이 또 생주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요 축과 요 유는 유축 회금에서 금의 기운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신시보다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개유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갑술시 제가 봤을 땐 운당치 않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끔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출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산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상담 중에 있었는데, 오늘 당장 아기를 낳게 됐다고 언제 나오면 좋겠냐고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났을 때, 왜냐면 좋은 생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차라리, 제가 모르고 답을 못 해주면 차라리 상관이 없겠는데, 알고서 참 좋은 답을 못 할 때는 저도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무료로 공짜로 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좀 미리 출산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이사택일이라든가 뭐 어디 뭐 출장택일 이런 택일하고 달리 출산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사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딴 데서도 뭐 비용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 대신 뭐 제대로 해주느냐 뭐 그런 건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조금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아이를 가졌을 때는 미리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한테도 아이를
갖겠다고 내지는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명리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 3개월, 4개월 됐을 때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간혹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는 제가 흔쾌하게 미리 이제 예정을 잡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도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출산태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닥쳐서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 출산태길이 되지 않은 분은 그냥 이거는 뭐에 맡긴다? 그렇죠.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운명에. 그냥 네가 낳고 싶을 때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출산태길해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억지로 출산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네가 자연분만으로 해서 나오고 싶을 때 네 생년월일시를 네가 선택해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또 병원에서 있잖아요. 병원에서 자기네들 좀 편하려고, 그죠? 갑자기 출산이 자연분만 했더니 새벽 1시에 막 신통이 와서 병원 오면 그것도 병원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제왕절개를 권장합니다. 또 자연분만 하는 것보다는 제왕절개를 하면 병원에 또 입원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자연분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급박하게 전화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